비상계엄 사태가 지나고 정상 개장한 증시는 장 초반부터 크게 빠졌습니다. 간밤 1,442원을 찍으며 요동쳤던 원달러 환율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 부처들과 한국은행은 각각 오전 중 긴급하게 모여 이번 계엄의 여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펀드를 포함해 무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계는 밤새 계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환율과 수출 타격 등을 점검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 지칭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하루 뒤인 모레부터는 서울 지하철 노조 일부도 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짓말 같았던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7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이제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오늘 뉴스 계엄의 후폭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 행렬에 2% 가까이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시 20분 기준 코스피는 2% 하락한 2,450선에서 등락하고 있는데요. 어제 간만에 순매수했던 외국인이 다시 3,800억 원 규모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을 빼면 다 하락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는 1에서 2%대 떨어지고 있고요. KB금융은 5%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만 오늘도 크게 오르면서 장중 170만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2% 내린 680선 밑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그나마 진정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간밤에 혼란이 굉장히 컸죠. 그렇습니다. 간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옵션 지수는 5% 넘게 급락했다가 계엄 해제 소식에 낙폭을 줄이면서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비트에 따르면 1 비트코인 가격은 1억 3천만 원 선을 유지하다가 계엄 선포 소식에 8,800만 원대까지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한국 비상계엄 선포 소식 등이 들려온 이 장 초반 하락 출발해서 결국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다우존스는 0.17% 내렸고 S&P 500은 0.05%, 나스닥은 0.4% 올랐습니다. 특히 뉴욕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 주가와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는 장중 크게 출렁이다가 계엄 해제로 낙폭을 줄였는데요. 나스닥에 상장된 우리 기업 쿠팡과 네이버 웹툰은 장중 10%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기업들에 투자하는 iShares MSCI 코리아 ETF도 한때 7%가량 떨어졌다가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간밤에 비상계엄 사태로 더욱 크게 요동쳤던 시장은 외환시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까지 오르면서 비상등이 켜졌는데 현재 환율 상황과 또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간밤부터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정 직전 1,430원을 넘었고 곧바로 1,442원까지 고점을 높이면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주간 거래 종가가 1,402원 수준이었는데 40원 폭등한 셈입니다. 이후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야간 거래를 1,425원에 마감했고 오늘은 1,410원대에서 일단 안정을 찾았는데요. 다만 조금씩 오르면서 1,410원대 중후반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지금은 한숨 돌리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변동성이 커질 거란 전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이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공언하긴 했지만 변동성 확대는 피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비상계엄 사태 후 폭풍과 탄핵과 같은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율 상단을 1,430원까지 열어둔 금융사도 있는데요. 현재 1,410원대에서 버티고는 있지만 1,420원대까지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관건은 외국인 투자자 이탈입니다. 현재 4천억 원가량 순매도하고 있는데 매도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주가 하락과 금리, 환율 상승이란 트리플 악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자 정부가 우리 경제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정부 움직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우리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실물 경제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할 예정인데요. 최 부총리는 투자, 고용, 소비 등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오전 F4 회의에서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국은행도 자체적인 조치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금융, 외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기적으로 환매 조건부 채권, RP를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한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해 RP 매입 대상도 늘렸는데요. 산업금융체, 중소기업금융체, 수출입금융체, 9개 공공기관의 특수체, 농업금융체, 수산금융체 등을 추가했습니다. 한은은 필요한 경우 전액 공급 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하고 채권 시장과 관련해 국고채 단순 매입, 통화증권 환매도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화 RP를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이 급변동하면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무제한의 유동성에는 1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도 포함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유동성 공급의 상황과 시장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증시 안정 펀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당국은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 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병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금융기관, 금융시장협회 등과 향후 대응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0조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와 40조 규모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즉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내 증시는 계엄령 발표와 해제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은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슈가 빠르게 해소됐다는 점에서 주가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 확대를 경계하지만 비상계엄이 선포 직후 해제됐고 이 과정에서 환율, 야간 선물 시장 등 낙폭이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시장 충격 강도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제 사건 자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용 전 실장 이외에 수석 비서관 등 11명 모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진석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물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행되면서 결국 참모진들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가장 근처에 있는 대통령실까지 비밀로 하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건데 그 이후로 대통령이 직접 밝힌 건 어떤 내용이고 또 다른 해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국회 행정부 탄핵과 예산안 삭감을 계엄 선포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야당의 탄핵으로 행정 업무가 어렵고 이 삭감된 예산안 때문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다른 해석으로는 19%라는 낮은 지지율, 최근 이 대선 여론조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자 이 본인이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극단적 수단으로서 결국 비상계엄을 선택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곧바로 국회의회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결국 국민적 반발과 비판을 사게 됐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 이번 사태를 외신들도 우려하면서 일제히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계엄은 해제됐지만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간밤 외신들의 움직임 어땠습니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들의 외신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를 두고 AP통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으며 로이터 통신도 민주적이라 여겨온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이 미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계엄 사태를 통해 불거진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이 같은 리스크가 외교와 안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운 겁니다. 네, 다만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S&P가 우리나라의 계엄 상황이 한국의 신용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우리나라 국가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는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과 관련해 이번 계엄 사태로 불거진 각종 리스크들이 우리나라 신인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외 신인도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하며 장을 시작했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현재는 1,410원대에 거래되고 있지만 간밤에는 1,442원까지 오르며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재계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내수시장과 해외 수출 등 전방위 경제 위축 우려에 일부 기업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상황 대비에 나섰습니다. 산업계를 둘러싼 주요 현안들의 논의도 줄줄이 멈추면서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네, 밤새 대책을 세운 기업들이 많겠습니다. 네, 삼성과 SK, LG 등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밤새 지켜보고 오전에 주요 경영진이 모여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인 만큼 환율 타격과 거래처 불안감 등 각종 여파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HD현대는 권오갑 회장이 긴급 사장단 회의를 열었는데요. 권 회장은 사장들에게 비상경영 상황에 준하는 인식을 가질 것을 주문하면서 환율 등 재무 리스크를 집중 점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도 사태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가운데 오전에 임원회의를 갖고 경제계 파장을 점검하면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네, 재계와 관련해서는 사실 국회와 주요 현안들 논의할 것들이 많았는데 이것들도 줄줄이 멈추게 됐습니다. 네, 기업 최대 화두인 상법 개정안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토론회를 갖기로 했었는데요. 비상시국 대응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일단 취소됐습니다. 경쟁력 후퇴 위기에 놓인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특별법 논의도 정체 상태에 빠졌지만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힘들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가운데 노조 총파업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이라고 지칭한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생산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은행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 부채 때문인데 현재 가뜩이나 문턱이 높아진 대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은행들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새벽에 긴급 회의를 갖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동성과 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요동치는 환율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 규모를 키우고 보통주 자본 비율 같은 자본 적정성 지표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표는 위기 시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은 물론이고 기업 가치 평가와도 연결되는데요. 보통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를 경우 보통주 자본 비율은 0.03%포인트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환율이 급등하게 된다면 은행들이 건전성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되고 이러면 대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선 위험 가중 자산을 줄여야 하는데요. 은행 입장에선 신용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보수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가계대출과 기업대출까지 대출 전반의 옥죄기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상환 리스크가 높은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대출 취급을 더 제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배당과 관련한 기업 가치 제고, 일명 밸류업 계획에도 영향이 예상되는데요.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일정한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는 잉여 자본을 통해 주주 환원에 나서겠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3분기 말 기준 모든 국내 은행과 금융지주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규제 기준치를 상회했는데요. 다만 우리금융과 농협금융, 카카오뱅크 등은 전분기에 비해 소폭 하락한 상황입니다. SBS 미즈 김성훈입니다. 인터넷 은행들도 간밤에 홍역을 치렀습니다. 이번 사태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까 봐 간밤에 환전 수요가 급증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환전 서비스 제한에 나서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됐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일단 밤사이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토스뱅크는 어제 외화 통장에 외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단기간 외화 거래 폭증으로 인해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어려워 한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건데요. 이후 오늘 오전 2시간 전쯤 환전 관련 서비스들은 모두 재개됐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급격한 변동성과 이용 증가 상황에서 외국환 은행 시장의 안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어젯밤 12시 20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해외 계좌 송금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는데요. 카카오뱅크 역시 일시적으로 고객이 몰리면서 트래픽 증가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의 경우 앱 내 별다른 오류는 없었으나 업비트와 연계된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앞서 원달러 환율만 급등한 줄 알았더니 실제 환전 수요도 이렇게 쏠렸군요.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환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요. 환율 급등 영향으로 달러를 사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겁니다. 특히 국내 외환 시장에 달러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서 미리 확보하려는 수요도 풀이되는데요. 다만 은행들의 이런 공지 없는 서비스 중단에 소비자들은 당장 앱 목통으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외출 시 교통편 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철도, 지하철 시간표에 변동이 예상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우선 철도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죠. 네, 전국철도 노동조합은 내일 서울역 출구를 비롯한 전국 5곳에서 출정식을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애초 임금 인상과 임금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었는데 이번 계엄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 서비스 노조는 이제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대 권력의 정상화를 위해 나설 때라면서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와 마지막 교섭에 들어가는데요.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코레일톡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파업에 대비한 소송 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네, 또 서울 지하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모레부터는 서울교통공사 1노조와 3노조가 무기한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지난달부터 인력 구조조정 철회와 또 안전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면서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데요. 윤영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에 따르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열차 배차 간격은 현행 5분에서 최대 15분까지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올해 3개 노조와 개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 3대 노조와 사측이 본교섭을 하는 내일 5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개인에게만 허용돼 있는 가상자산 계좌가 법인에게도 단계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자금 세탁 우려로 원천 막혀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일단 비영리 법인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안에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우선 중앙정부 부처, 지자체나 대학 등 비영리 법인의 실명 계좌 개설부터 논의하고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의 원화 계좌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은행은 지금까지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법인의 계좌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개설이 허용되면 대학이나 회사 등은 법인 이름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당국은 비영리 법인 그리고 관련 사업자 계좌 개설부터 논의한 뒤 일반 기업과 금융회사의 계좌 허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법인 계좌가 있었다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국회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내 법인 계좌는 47개입니다. 정부 부처 계좌가 39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 국세청이라든가 검찰, 경찰 이런 쪽에 그 법 집행 기관 쪽에 있는 네. 압수라든가 몰수한 그 가상 자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림자 규제를 계속 했었던 것이고요. 네. 자금 세탁에 대한 이슈라든가 네. 이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영리 법인부터 허용되면 내년부터 대학과 지자체 등은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사를 밝힌 지 약 4년 만에 두 항공사 간의 기업 결합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로써 합산 매출 20조 원대의 메가 캐리어 탄생이 현실화됐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기업 결합이 구체적으로 언제 마무리됩니까? 네, 대한항공은 오는 11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약 1억 3천만 주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7천억 원 외에 잔금 8천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거래가 마무리되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 약 64%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고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게 됩니다. 이후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받은 양사는 현재 미국 법무부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미 법무부는 별도로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에 오는 11일까지 미 법무부의 소송이 없다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에 따라 대한항공 산하 LCC인 진에어와 아시아나 산하의 에어서울, 에어부산 간의 LCC 통합 역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은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회사 편입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두면서 내부 조직 결합 등 화학적 결합을 거칠 예정인데요. 약 2년간의 자회사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통합항공사의 출범은 이르면 2026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마일리지 통합의 경우 기업 결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후 공정위의 승인까지 얻어야 합니다. 올해 3분기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사용 마일리지는 각각 2조 5,500억 원, 9,800억 원 수준입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마라탕과 치킨 등의 배달 전문점과 아이스크림, 라면 등의 무인 판매점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소비 기한이 지난 제품들을 취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업체 6천여 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 손안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응암 3동 일대의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응암 3동 754번지 일대에 3천 가구 규모의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 일대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1.2%에 달하고 사업체 이탈도 심해 재개발과 함께 이 지역 대림시장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들어 11월까지 누적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늘어난 9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 전반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특히 라면 수출이 30% 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질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청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와 충남북 서해안은 밤부터 흐려질 수 있겠습니다. 날은 계속해 춥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청정하겠습니다. 날이 추워 장시간 히터를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 공기가 쉽게 탁해질 수 있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셔야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